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12일 목요일 신규 상장하는 플래티어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플래티어는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보자면 커머스 마케팅과 디지털 전환 통합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래티어가 커머스 마케팅으로 실제로 기업이 성장을 하던 도중에 2020년대 모우소프트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제 디지털 전압 통합 서비스도 이제 시작을 하고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CM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나 제조사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룹이라는 서비스는 쉽게 말하자면 이제 AI 인공지능 개인화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해서 특정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고객이 접속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분석을 해서 고객 맞춤별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하고 테크놀로지의 합성의 마테크라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120개사가 도입을 하고 있고 월 4천만 건 이상의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D2C 사업 부분으로 해서 X2B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요즘에 제조사가 유통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디지털 전환 통합 같은 경우에는 ID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데브옵스 플랫폼, 협업 플랫폼이 있습니다. 데브옵스는 쉽게 말해서 디지털 전환을 원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뭐 그림 같은 건 있지만 결과물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그 기업에 맞춰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프로세스와 도구, 솔루션을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업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업 구성원 간의 협업이 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지원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M 관련 고객사 그리고 그 IDT 관련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 큰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건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7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88%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87%가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CM 그 커머스 관련된 그 매출로만 2019년도에 매출이 발생을 했고 2020년도에 아까 얘기 드렸던 모우소프트를 인수합병하면서 IDT 관련된 매출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내일 8월 10일 목요일 상장하는데 뭐 사실 신규 상장하고 특히 플래티어처럼 작은 종목일수록 그래도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내일 만기일이니까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관사는 KB증권 하나금융투자고 상장 후 총 주식수는 826만 9,707주입니다. 공모가는 11,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개인 경쟁률 2,499, 기업 경쟁률 1,631대 1로 흥행은 일단 대박을 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금은 6조 1846억으로 아주 대형 종목이었던 크래프톤보다 더 많은 증거금이 들어왔고요. 균등 배정은 22만 5천주를 배정하는데 40만 7,508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55% 확률로 한 주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례 배정은 22만 5천주를 배정하는데 11억 2,448만 870주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비례 배정 실제 경쟁률은 4,998대 1이 나왔고요. 제가 보통 이 데이터들을 다트 정보를 조금 신뢰를 하는데 다트에 청약 들어왔는 주식수가 한 10억 3천만 정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보통 50대 50이면 여기 곱하기 2가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4,609대 1이 나서 이상해서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요 증거금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요 적혀 있는 이 수가 맞고요. 그 기준으로 이제 증거금을 계산하시면은 6조 1846억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다트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됐길래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의무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는 18.29%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결과는 30.33으로 조금 낮게 나왔고요.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했는 퍼센트를 봤을 때 15일에 1.45, 1개월에 6.76, 3개월에 11.72, 6개월에 10.45, 뭐 나름 후반부에도 살짝 몰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가 제가 이제 플래티어가 상장일 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인데,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한 2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물량의 24.52%고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이 223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장외가가 38 커뮤니케이션이 IPO를 진행할 때 24,000원, 그리고 현재 2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 증권플러스에서는 아직까지 25,000원에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910억으로 굉장히 소형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테마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상장일 유통 물량의 적은 금액에 시총까지 적으면은 사실 주포들이 붙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한번 저점 매집을 한 다음에 크게 한번 슈팅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장외가 시총은 요 증권플러스 기준으로 봤을 때 1654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당기순이익이 36.29로 PER을 계산하면 공모가 기준 25.08, 장외가 기준 45.58이고요. 비교 기업들 PER을 봤을 때 37.1이 2020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딱 2020년도 1에서 3월달 실적을 2021년도 1에서 3월달 실적으로 올리면은 25.6 정도가 나오는데, 이 말인즉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업종 PER은 45.25인데 요거는 살짝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동일업종 PER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최근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같이 올라오는 기업들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다음부터는 동일업종 PER은 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주 구성 보시면은 원래 29.14였는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의무보유 확약이 확정이 되면서 24.52로 끝이 났고요. 상장일 날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고, 심지어 기존 주주의 물량이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뭐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종목의 현재 분위기를 볼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그렇게 쉽게 바로 매도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좋은 흐름을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오히려 요 1개월 차 때 보시면은 약 10% 조금 안 되는 물량이지만 기타 주주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개월 차 때 되는 요런 투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KB증권이 또 한 2.5% 가지고 있네요. 어느 정도 보호의 수가 풀리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1개월 차 때 주가 움직임, 이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희석 가능 물량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금액은 공모가에서 44.82% 정도가 됩니다. 이 추가 가능한 물량은 전체 공모 주식 수의 2.65%에 해당한 물량이고, 이 물량이 그대로 전환이 돼서 보통주로 공모가 기준으로 넘어오면은 시가총액이 24억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요. 행사 기간 자체가 2023년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1년 훨씬 넘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 크게 현재 이 희석 가능한 물량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티어에 대한 매매 전략을 얘기를 드리자면,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신청 비율에 비해서 결과가 조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223억에 24.5이면은 시가총액도 910억으로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조금 기대하고 있고요. 기관 경쟁률, 개인 경쟁률 모두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상장해서 조금은 힘겹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던 종목인데도 원티드 랩이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원티드 랩보다 플레이어를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지금 분위기를 조금 타고 간다면은 플래티어도 따상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기는 하는데 공모가 이하로 하락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공모가 대비 약 한 50% 60%에서 시작을 해가 잠깐 상승 나오다가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저점을 잡고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현재 가지고 있는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성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CM 분야에서 성장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은 되고요. 물론 시장이 커짐에 따라 같이 커질 수 있는 그 캐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CM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을 낼 만큼 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IDT 쪽에서 얼마나 큰 매출 성장을 이뤄내느냐에 따라 이 플래티어의 향후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정 물량, 그러니까 청약을 참여해서 배정받은 물량을 매도한 다음에는 당장에는 매매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상장일 날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아니라면 없고 중장기 혹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1개월 차 때 보호 예수만 주의를 하시면은 그 뒤에 뭐 크게 부담스러운 물량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뭐 언급하기 힘들긴 하지만 따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더블 이상의 수익률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장기 투자 계획은 크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바이젠셀 1일차 청약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자료를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영상까지 찍을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 하겠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오늘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늦어도 내일은 무조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금요일날 2일차고 IPO는 2일차 때 경쟁률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일차 때 한번 2일차 전에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제 생각도 한번 공유 받아 보시고 청약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플래티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 드려봤고요. 내일 또 예상외로 그 원티드 랩에서 저는 치킨 값을 원했는데 치킨 2마리 값을 주더라고요. 플래티어도 예상을 한 따상 정도 했으니까 금요일까지 수익을 이어가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공유 드려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